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죠.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법원 판단의 근거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 기자, 사실 법정 구속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법원이 그만큼 정 교수의 죄질을 나쁘다 이렇게 본 거겠죠? 네,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. 입시 비리, 사모펀드 의혹,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이 가운데 법원이 가장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건 입시 비리입니다. 쉽게 말하면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했으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판사가 피고인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말인데요. 네.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죄에 대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법원은 또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많다며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정 교수가 법정에 들어갈 때 그 기자들이 질문할 때 보니까 답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. 어떻습니까? 들어가서는 뭐라고 했나요? 네, 법정 안에서는 한마디를 했는데요. 법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뒤 정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되는 피고인에게는 변명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. 판사가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할 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. 오늘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. 네, 정경심 1심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입니다. 2014년 세월호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36년을 선고했던 법관입니다.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죠. 네.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아니겠습니까? 당시 동양대 교수하고 정 교수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었는데 네, 어떻죠?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,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이에 반해 표창장 직인의 주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이 위조라고 봤는데요. 오늘 최 전 총장은 MBN과 전화 인터뷰를 가지며 소회를 밝혔습니다. 왜 자기가 직위를 만들어갖고 찍고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. 그걸 나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 하겠다는 그런 소리였고. 오늘 재판부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정 교수의 남편,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겠죠? 네, 조 전 장관은 SNS에 참 꾸준히 자신의 입장을 올리고 있죠. 오늘도 예외 없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만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항소 의지도 피력했습니다. 조국 수호 집회에서 이름을 알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올렸습니다. 친조국 인사라고 불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도 오늘 열리지 않았습니까? 네,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. 검찰이 최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정 교수와 비슷한 혐의인데요.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습니다. 오늘 나온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네,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나눠서 좀 보면요. 우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서울대 의전원 부분에 대해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봤습니다.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부부가 같이 연루된 혐의도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내일 당장 열리는 재판이 또 있잖아요. 윤석열 총장.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? 네,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요.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정부와 여권이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수사입니다. 그런데 1심 결과는 중형이 나왔죠. 쉽게 말하면 당시 윤 총장이 지휘한 검찰 수사팀이 정 교수를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. 네. 오히려 당시의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를 못했다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겠죠. 예. 윤 총장 측이 내일 재판에서 정부나 여권을 향한 수사를 했다고
총장을 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연결된 재판이 너무 많네요.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